우리 토익 독해 4주차 1차 시간인데요. 이 토익 독해가 이루어지는 이 4주차가 추석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뭐 추석이긴 하지만 우리 강의는 또 화요일 날까지 보통 이제 화요일까지 올라가고, 제가 이제 좀 늦으면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올리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을 학습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추석 전에 좀 부지런히 한번 찍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준비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주차는 지금 진도가 지금 계속 나가고는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토익 독해는 문법도 설명을 하지만 문장을 좀 많이 보는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장을 볼 줄 알면은 사실은 독해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독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단락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는데, 일단 영어라는 것이 단어 파악, 문장, 그러니까 문장, 그러니까 이 순서로 문장 파악이 돼야지 사실은 의미 파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장이라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우리가 문법을 하면서 문법을 푸는 거에만 익숙해요. 대부분 특히 토익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내가 이 문법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에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토익 독해 시간에 이제 문장을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문장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주차는 형용사예요. 지금 우리가 명사,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지금 꾸준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형용사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 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 빨간이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웃는 교수님 했을 때 웃는도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교수님을 꾸며주는 거니까. 예, 제가 웃으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죠. 왜냐하면 사람, 사물이 바로 뭡니까?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명사라는 건 뭐였습니까? 생물, 무생물의 이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이것들을 바로 뭡니까? 명사고, 이것들을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건데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정 동사 뒤에 쓰여서 그 동사들의 의미를 보충하여 주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토익 시험을 볼 때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관련된 예문을 제가 좀 그래서 여러 개를 좀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왜 이거 뒤에는 이걸 써야 되는지, 왜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이 동사들 뒤에는 왜 형용사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요. 좀 뒤로 책상을 좀 뒤로 밀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것. 자, 여기까지 괜찮죠? 특정 동사 뒤에 쓰여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특정 동사라는 건 과연 뭘까? 한번 여러분들도 예측은 해보세요. 이미 알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뒤에 쓰여서 그 동사들의 의미를 보충하여 주는 역할이라고 말했어요. 퀴즈 중간에 넣었습니다. 문장에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는 그럼 어디일까요? 자, 방금 제가 형용사의 컨셉, 형용사는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형용사가 뭐랑 친한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랑 친합니까? 명사랑 친하죠. 왜? 사람하고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사람과 사물은 바로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뭔가 명사와 가까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장에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일까요? 자, 3초. 3, 2, 1. 네, 명사의 앞과 뒤에요. 보통 형용사는 아까처럼 이렇게 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nice person, 자, person 때문에 또 어는 붙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앞에서 꾸며주는 건 그냥 가장 일반적, 제너럴한 어떤 그런 용법이니까 알겠는데, 뒤는 어딜까 궁금하죠? 근데 이게
토익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잘 놓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쓸 때도 놓치기 쉬워요. 되게 이거에 대한 이론은 머릿속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쓸 때는 못 찾아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문장을 좀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명사 수식을 보는데 Mr. Baker wrote a clear proposal. 자, 미스터 베이커는 굉장히 명백하고도 깔끔한 proposal, 제안서를 썼다. 자, 지금 여기 보면 clear라는 형용사가 proposa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자, this wine has a delicious fruity flavor. 그러면 맛있는 과일 맛 나는 플레버, 맛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형용사 뭘로 됐어요? 명사로 됐죠? 사실은 이 형용사도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못하고요.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원어민들한테 이거 실험을 했어요. 형용사의 순서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건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답은 다 맞췄어요. 정확한 순서를. 그 이제 왜 나머지 순서는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쓴다. 이렇게 안 써. 나 그냥 이렇게 써. 라고만 한 거죠. 그냥 그들도 쓰던 습성대로 이 형용사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거를 한다면, 뭐, 주관적 의견, 뭐, 그 다음에 치수, 크기,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언급 안 할게요. 그냥 형용사가 나란히 나열될 수 있다는 거. nice, kind person. 이렇게 하는 것처럼, delicious, fruity, flavor가 가능하다라는 거. 형용사 2개 나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rubber is a flexible substance 하면은 고무는 굉장히 뭐죠? 유연성 있는 물질이다. 지금 보니까 형용사하고 지금 명사가 쓰였는데 요 명사들이 셀 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 이 형용사 앞에 지금 다 뭐가 썼어요? 관사어가 쓰였죠? 자, 요 순서라는 거 관사, 형용사, 명사 순서라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Thank you for a delightful evening. 이런 delightful은 색깔을 안 바꿨네. 자, 유쾌한 저녁에 감사합니다. 뭔가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너무 즐겁고 좋은 거죠. 그래서 delightful evening이라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명사의 순서를 썼어요.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쓰여서 형용사, 명사의 순서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퀴즈에서 명사 뒤에서도 수식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대명사, 우리가 대명사 배웠는데 명사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뭐 있었어요?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거 있었죠? 자, 이 대명사를 꾸며줄 때는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쓰였지만 대명사로 꾸며줄 때는 어떻게 씁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자, anyone smart will be fine. smart가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고요. we thought there was something wrong. wrong이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요. we shall do everything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요. there's nothing else.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죠. 자, anyone smart will be fine 하면은 영리한 사람 누구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영리하다면 누구든지 괜찮을 거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anyone smart. 자, 그러면 anyone이 뭐예요?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anyone하고 도우주하고 배우는 거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we thought there was something wrong 하면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something wrong, something이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를 뒤에서 wrong이 꾸며주는 거고요. we shall do everything necessary. 마찬가지로 여기도 everything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necessary가 꾸며주고 있죠. 자, nothing도 마찬가지로 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 형용사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2가지 중에서 명사 앞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있고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요? 뒤에서 앞으로 대명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비동사하고 형용사 보호. 제가 형용사의 개념 설명할 때 특정 동사 뒤에 쓰인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특정 동사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지금 보니까 비동사가 있네요. 자, 먼저 비동사의 개수를 한번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비동사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비동사의 종류 총 6개. 자, 먼저 원형 be, 그 다음에 현재 is,
are, am. 그 다음에 과거 뭐 있죠? was, were.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한 용법을 학습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 그 자체로 주어를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자, 예를 들어서 she is, I am, you were. 자,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she is, I am, you were. 지금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장? 아무것도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동작도 없고, 그쵸? she is, I am, you were.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뒤에 여기에 보충하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어라고 해요. 자, 문법의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것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법을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문법 용어라는 것이 한자어로 된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자어를 쓸 때 일본에서 들여온 문법인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즘은 뭐 영국이나 미국의 영어 문법책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에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투부정사, 보어 이런 말들을 쓰게 된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들은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소리만 갖고 왔기 때문에 보어 도대체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용어도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면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법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자, 말대로 그대로잖아요. 보어니까 보충해주는 언어예요. 보충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she is, I am, you were라고 하는 주어와 비동사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부족해서 보충되는 말을 넣어주게 됐는데, 요거를 보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 자리에는 흔히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와요. 간혹 명사도 옵니다. I'm a professor, I'm professor. 자, 명사가 왔죠. 그다음에 you're a student, 너는 학생입니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자, 간혹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흔히 형용사가 오는 건데, 한국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도 해보면, 자, 우리 한국말에서 뭐뭐 하다로 해석이 돼요. 뭐뭐 이다나 이렇게 비동사가. 그러면 그녀가,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볼게요. 그녀는 뭐뭐이다. 당신은 뭐뭐였다. 근데 우리말도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도 똑같아요. 그녀가 화나다. 그죠? 화나다. 선생님이었다.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명사나 형용사를 동사화시키는 느낌의 문장 있죠? 똑같아요, 영어도. 비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형용사나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is angry 하게 되면 그녀는 화나다. be angry를 화나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she is a professor, 그녀는 교수님이다. 그러면 교수님 is, 이다. 결국 professor라는 명사와 angry라고 하는 형용사를 비동사와 합해서 뭐뭐다로 해석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에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용법은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동사하고 형용사 보어 쓰이는 용법들을 우리가 예문을 좀 많이 보자고요. 사실은 뭐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도 보통 이제 찍기라 그런다던가 요령, 방법, 사실은 그게 이제 문법의 어떤 그런 사용법을 얘기해 주는 거긴 한데,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용법을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많이 익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비동사하고 형용사 이제 봤는데, 자, he's rich. 자, 요 rich 형용사죠. 부자인. 그러니까 be rich 하니까 부자다. He's rich. 그는 부자다. It's cold today. 오늘 춥다. 그러면 be하고 cold가 있으니까 춥다가 되는 거죠. cold는 형용사고. I'm Ingrid 할 때 이 Ingrid는 제 영어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고유명사죠. 우리가 배울 때 고유명사가 있었는데, 자, 고유명사도 명사로 들어가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였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화 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즉 보어를 쓰는 문장인 거죠. 자, 밑에 보면은
The hardest part will be to find the replacement. 이거 벌써 문장 자체가 길어졌죠. 하지만 항상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SVO의 순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S하고 O의 자리에는 보통의 경우는 아니라 확실하게 100%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명사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용법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투부정사라던가 동명사라던가 분사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형용사 역할도 하고 명사 역할도 하면서 SVO의 자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장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위에 보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분명히 쓰였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hardest, 가장 어려운 부분은 will be 될 겁니다. 동사 자리에다가 조동사 하나 넣어줘서 뉘앙스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를 동사화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뭐 왔어요 지금? to가 왔죠?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도 명사도 용법을 한다라는 문법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문장이 이렇게 to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 자체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체품이라던가 대체 항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게 되면 the general feeling, 자, 일반적인 감정의 상태는 is that she should be asked to leave. 그녀가 떠나도록 그러니까 떠나도록 요청받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했는데 위에서 딱 보니까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번에는 대절로 쓰긴 했지만 SV가 그대로 오는 문장이 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길지만 보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t's not that I don't like her.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동사 다음에 not이 쓰였고 she is not 하듯이 쓰인 거죠. She is not angry. 그녀가 화나진 않았어요. 라고 할 때 비동사 뒤에 쓰여서 not이 쓰이고 angry가 쓰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t's not 쓰고 that I don't like her가 형용사만큼의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It's just that we really agree on everything.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녀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 싫은 게 아니라 그녀의 의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뒤에 문장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겠네요. We really agree on anything. 우리가 거의 그냥 뭐 어떤 거에도 동의하지 않을 뿐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자, 여러분 비동사 뒤에 이렇게 많은 게 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익 독해를 하거나 어떠한 영어 문장을 읽거나 원서를 읽을 때 바로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He's rich, it's cold, I'm angry. 이런 거보다는 긴 문장이 훨씬 많이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I'm explaining grammar now. 지금 저는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자, 지금 보니까 explain이라고 하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비동사 뒤에 썼어요. 근데 해석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 했죠. 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형이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become. 아까 특정 동사 뒤에라고 했는데 그 특정 동사가 일단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특정 동사라기보다는 원래 쓰이는 것이고 특정 동사들 중에 자 보세요. become, remain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는 문장을 보통 이런 설명만 들어요. become 다음 무슨 뜻이니까 여기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야. 자, remain은 생긴 거는 일반 동사처럼 생겼지만 뒤에 형용사가 오는 거야 라고 그냥 하고 문법 한번 쭉 풀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을 때 파악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문장을 많이 보셔야 되겠죠. 자, become 형용사 뭐뭐 해지다. The new product became popular.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유명해졌다. became 다음에 형용사 왔고요. become의 경우에는 자, became 그 다음에 become의 순서대로 바뀐다라는 거. 자, the arm was becoming more and more painful. 자, 여기 지금 보니까 becoming이 지금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마지막에 the days are becoming shorter. 자,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ng를 썼죠. 자, be는 ing 형태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I am being 이게 안 돼요.
수동태에서 진행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being, pp 이건 가능하지만 I am being은 안 되는데 become은 돼요. 그래서 my arm was becoming, the days are becoming, I am becoming 이건 가능합니다. 자, 질문 하나요. 다시 한번. be는 진행형이 된다 안 된다? I am being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렇지만 I am becoming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법 시험이라던가 문장에 나왔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그냥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정 동사 하나 더 remain. remain이 뭐뭐한 상태로 남다란 뜻인데 그 공장은 자, operation은 작동하는, 운영하는의 뜻이에요. 운영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만약에 remained operationally 이렇게 ly가 붙었어요. 자, ly가 붙으면 형용사 부사예요. 어떤 거예요? 부사죠? 그러면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가 쓰인다고 했고 지금 내가 하나 예문을 봤더니 the factory remained opera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 써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operationally라고 하는 부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거죠. 자, 우리가 문법을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문장을 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은 이제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ly가 붙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이론은 알았으니까 문장도 하나 외워두도록 하죠. seem, remain은 뭐뭐한 상태로 남는 거였고 seem은 뭐뭐인 듯하다.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He seems hesitant. 그가 주저하는 듯하다. 자, seem이라고 하는 다음에 hesitant가 왔는데 자, 그러면 he is hesitant하고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비동사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자, 비동사는 해석하면 뭐죠? 뭐뭐이다죠. 그는 주저한다죠. 주저한다. 이건 100% 확신. 자, 얘는 살짝 확신, 좀 불확실한 게 좀 몇 퍼센트 남아있는 거죠. 이게 심이에요. 뭐뭐인 듯하다. 조금 화가 난 듯해. 아니야, 좀 동의를 안 하는 듯해. 글쎄 좀 늦는 듯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자, he's 16 but he often seems to be younger. 오, 지금 앞에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 투부정사도 쓰였고요. 대절도 쓰여서 she should be asked to live라는 표현까지 쓰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seems 다음에도 to be가 쓰였네. 그죠? 좀 그가 좀 더 어려져 보인 듯해. 어려져진 듯해. 자, the children seemed tired. 애들이 좀 피곤한 듯해. 마치 피곤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I seem to know. 또 나왔네. seem to know. seem은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요. 비동사도 써요, 여러분. 자, seem이라던가 seem하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고 했는데 그 형용사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다른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뭐가 온 거예요, 지금? 투부정사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to know more about him than anyone else.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듯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뭐인 듯하다. 자, they seem to be taking a long time to decide.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하네.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em 다음에 to be. 드디어 나왔다. 대절도 나왔네. It seems that she can't come. 그녀가 올 수 없는 듯해요. 자, 요게 지금 it이고 it으로 시작했는데 이때 it은 뒤에 있는 she can't come을 가리키는 거니까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대디야만 잘 해석해서 그녀가 좀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올 수 없는 듯해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비동사와 같은 특정 동사? 아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보호를 쓰는 건데,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뭐도 쓸 수 있었어요? 투부정사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동사처럼 쓰이는 특정 동사들이 있죠? 자, 지금 세 가지 뭐였어요? 그게 become, remain, seem. 사실은 appear, look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용법만 잘 알면 그 단어들은 넣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용법의 문장의 순서대로 써주기만 하고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장 익숙해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형용사가 아닌 게 나오면 틀린 게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동사, 목적어, 형용사가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암기. 지금 보시게 되면 make, find,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쓰여서 얘네는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뭐뭐하다고 생각하다.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 이 뜻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다 지금 목적어가 되고 뒤에 지금 보니까 happy라고 하는 stressfree라고 하는 clean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쓰였고요. very spotlessly라고 하는 부사가 쓰였어요. 이게 바로 이 단어 용법의 특징입니다. 즉 make는 다른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make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make, find, keep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건데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건 뭐예요? 부사잖아요. 부사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즉 단어의 쓰임을 알면 뒤에 문장은 정해져 있고 역할과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거는 바로 그 단어의 특징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가 지금 보시게 되면 very cheap 뭐죠? product. 아까처럼 부사가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 거니까 형용사 앞에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하나 외운 게 she's a very nice girl 이 표현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예전에. 그러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나 외워두세요.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이지만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를 사용하는 동사들은 자, 그냥 바로 나옵니다. 뭡니까? become, seem, remain.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형용사는 정리합니다.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특정 동사 뒤에 쓰여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그 특정 동사가 become, remain, seem.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어디서? something, nothing,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자, 여기 나왔죠? 특정 동사.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make, keep, find 다음에는 목적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씁니까? 형용사를 씁니다. 자, 이번 차시는 2분 정도 더 걸렸네요. 중요한 내용 설명하는 거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차시 암기할 거 많아요, 여러분. 꼭 외우세요.